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토마토를 시작한 지는 2009년, 제가 식품회사에 한 10여 년, 15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2003년에 그만둬서 그때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접하다가 지금 오늘까지 약 횟수로 20년이 됐네요. 20년이 됐죠. 지금 저도 이 농산물 관련해서만 20년이 된 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그러니까 요 토마토가 제가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회사 자연타라 무지개 방울토마토 혹시 검색해 계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성분이 많은데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사실 많은 근래는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많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갑니다. 강의를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이 파주 쪽에도 여기 뭐 경기 북부 쪽에도 파주, 고양, 연천 뭐 많은데 다음 주에도 연천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로 방문을 하는데 그날부터 오픈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거였어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 저희들 19년 안에 그 체험 문화를 처음으로 저희가 동업해서 나름대로 오픈을 했는데 그때 19년 안에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20년 준비하려고 딱 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을 그냥 조용히 죽어 지냈죠. 그러면서도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전국에 어디를 내놔도 제가 부족하지 않지 않을까. 물론 규모상으로는 작습니다. 하지만 1차 산업이 뭔지 2차 산업이 뭔지 3차 산업이 뭐고 이것을 다 묶은 6차 산업이 뭔가를 연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게 이제는 4차 산업을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IT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그 전국되면서 스마트팜이 생겨나오고 거기에 1차 산업과 4차 산업이 또 융복합이 됩니다. 그걸 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일환입니다. 저거를 보게 되면 농업 체험을 간접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린이들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초등학생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완전 초등학생이 첫째이다. 그럼 부모 나이가 30대 중후반 될까요? 그 정도 되죠. 그분들은 농업에 알까요? 모를까요?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2020년 초반까지 대학에 강의도 갑니다. 뭐 농협대학은 자주 가고요. 농수산대학, 연암대학, 그 다음에 제가 뭐 공립대 출신이다 보니 건대대학도 특강을 갑니다. 그럼 첫째 질문이 여러분 농업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과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채소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옛날까지 제가 초창기 제가 2015년부터 귀농교육을 제가 좀 갔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도 또 이미 10몇 년이 지나 10년 가까이 지나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이제 귀농을 할 때 제일 첫째 희망하는 품목이 뭘까요? 지역 특산물.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전라남도 어디를 간다. 그럼 지역 특산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래야 유통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검토를 쭉 해봐요. 현재 우리나라 제일 큰 그 1위 농산물이 뭘까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쌀입니다. 누가 뭐래도 곡물. 지금도 곡물 자체만 봤을 때, 쌀만 봤을 때 자급률이 75%, 80한 5% 될 겁니다. 옛날에 90% 넘었었어요. 통일부 나왔을 때는. 근데 점점점 우리나라 쌀이 풍족하다 보니까 점점 늘리면서 75%. 근데 앞으로 75%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매일 하루에 오늘 식사 뭐 하고 보셨어요? 빵 먹었죠? 그게 조금 이제 연습이 들으셨는데 아침에 뭐 식사하셨어요? 네. 뭐 드셨습니까? 다 드셨죠? 어느 순간 우리 식문화가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가 되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과일로 섭취하던 밀가루로 먹던 변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2년, 만 2년 동안은 해외를 못 나갔습니다만은 이제부터 해외 나가실 거죠. 제가 또 6월 달에 박람회가 있어, 뉴욕 박람회가 있어, 어저께 예약하자고 하더니, 한 사람당 대한항공이 250만원, 왕복이, 아시아나가 220만원, 그렇게 그것도 원하는 시간에 못 잡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됐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저가 초창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해외 어디 여행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싸고 가는 게 뭐였었죠? 김치, 고추장, 뭐 김 그런 거 싸갔었죠. 혹시 지금도 싸가세요? 안 싸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있어요, 현재. 첫째, 그만큼 한국 식품이 세계화가 됐다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저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 미국 어디 저 시골 깡촌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K푸드나 문화가 많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만큼 우리도 노력했고 정부에서 노력했겠지만 우리도 같은 사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우리도 입맛이 달라졌죠. 이제는 현지 가서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고 싶거든요. 왜? 검색이 되니. 쉽게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간다. 그럼 그 지역에서 그렇다면 뭐가 맛집이 있다. 가서 맛집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2끼든 3끼든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저도 그러니까 쿠차 하나 비행기 타고 튜브 하나씩 쿠차 한두 개는 가져갑니다. 저도. 왜? 2끼 3끼 먹은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찍어 먹어야 좀 좋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그걸 즐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자리가 잡는 바람에 쌀은 점점 하락이 됩니다. 남고. 그러다가 무슨 천재지변 됐을 때 또 모자라고. 지금이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트에 가면 농산물값이 비싸다 하시죠? 그런 거 느낍니까 혹시?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해외나 나갈 때, 뭐 사실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 1차 산업이 뭐고 생산, 아까 여러분 말씀 안 해도 그동안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1차 산업이 뭔지, 2차 가공이 뭔지, 그 다음에 체험이 서비스가 뭔지. 말 그대로 이 서비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궁한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지금 앞에 놓인 지금 마시고 있는 1부터 100까지가 저희가 순수하게 다 만들어서 그냥 물만 넣은 겁니다. 거기 혹시 설탕 우리가 토마토 청 만들어서 좀 넣은 거고요. 뭐 설탕 도는 들어갔겠다. 청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니면 단 거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그냥 탄산수 정도 넣어서 드실 수 있게끔. 이게 미국과 유럽의 통해서 지금 원료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해줬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저도 왜 그 해외 지역의 식문화를 저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게끔 또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순한 융복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왕이면 내가 상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소비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알고 준비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농업,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도시농업은 사실 농산물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그냥 흑과 백 논리로 따진다면 자 우리나라 농산물이 과잉이냐 부족이냐를 따졌을 때 과잉 같아요 부족 같아요? 부족 같아요. 부족 같아요? 네. 다시 한 번. 과잉 같아요. 과잉. 예. 여러분 설마 생각은 느끼죠? 제가 느낀 것은 현재는 없어서 못 사 먹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돈만 주면 내가 원하는 과일, 농산물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수입이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든 간에. 그래서 부족 현상은 안 됩니다. 아마 양파 요번에 많은 또 난리가 날 겁니다. 남아서. 어떤 때는 굉장히 수요 공급 조절을 우리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아직까지 모자라진 않습니다. 모자라진 않다고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떠들면서 그래서 과잉 공급될 때는 그거를 잘 모아서 여러분 자공을 만들어서 체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라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시농업 저는 도시농업이 사실 제가 지금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SNS를 조금씩 합니다. 지방을 3월 외국을 다녀오로부터 계속 돌다 지금 그저께 왔습니다. 그럼 지금 가면 시골에
남는 농지가 남는 게 많을까요? 꽉 찬 게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요. 도시, 그러니까 농업의 이 공동화 현상이 점점 크게 벌어지는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니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쌍막하다. 거기서 경쟁에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도시 농업이 소비자들을 힐링을 느끼는 그리고 공감을 느끼는 거기서 쌈채소 잠깐 따서 잠깐이지만 먹으면서 행복 느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 지금 우리를 뭘로 보냐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시골 내려가시면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철에 그것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 서울로 공급으로 와오면서 그거를 돈 주고 알맞은 돈을 주면서 다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수확을 해서 따 먹으니 그거를 돈 주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텃밭농사. 근데 텃밭과 저는 도시농업은 그렇습니다. 정말 도시농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종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농업은 내가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과 거기에 찾아오는 수도권의 소비자들과의 공감,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저는 사실 되면서 그분들이 수확을 해서 따갔을 때 일정 비용을 내야죠. 그분들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한 만큼 거기서 수확은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가공을 하면 어떨까? 그런 걸 또 같이 또 동참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유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런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2009년에 처음 알게 되고 2010년에 귀농을 했습니다. 그때는 귀농한 그런 거 없죠. 제가 이거에 딱 꽂힌 순간 모든 것을 팽개치고 고양시 관산동에 임대를 해서 3년 동안 농사를 진짜 모르면서 지었습니다. 정확히 2009년 10년부터 들어가서 2013년까지는 진짜 서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30분이면 가는 그 서울을 3년, 사실 해외는 나갔습니다. 공부하고 제가 다른 것을 보려고. 근데 서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보고 저도 몰라서 깜짝깜짝 놀라요. 하다못해 고향 시내도 제가 안 나가봤으니까. 왜? 이가 하나에 꽂혔으니까. 그러다가 2013년 말에 이게 연중으로 생산이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좀 난다긴다는 토마토 농가들 다 따라하다가 다 실패해봤어요. 일단 유통에도 실패받고 가장 중요한 게 유통에 실패받고 그 이전에 생산에 상품성의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16년부터 15년 말부터 16년부터 국산화의 이 토마토 농자가 생겨나면서 많은 농가들이 그때까지 저가 독점이었어요. 약 3년 동안은 제가 대한민국 독점이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돈 벌었죠. 네. 많이 벌었죠. 그때는 진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경쟁사회에 또 뛰어들어요. 우리나라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잘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서요. 다 따라야죠.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대학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지역 특성을 말씀하셨죠? 철저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귤이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제주도잖아요. 네. 그쵸? 네. 그 귤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힘들어.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귤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하늘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품은 안 되잖아요. 상품으로 따졌을 때 중국까지. 전라북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전라북도요. 그리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면은 이렇게 그 경북 그 문경이나 충성하면 그 특산물이 뭘까요? 사과죠. 네.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면 다 강원도에서밖에 못 본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옛날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바나나 하나만 해도 와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바나나가 이제 현실화되고 그런 단가는 비쌉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마트에 가서 제주에서 나오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스테이크하고 바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 있어요.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싸고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 맞게끔 생산된 농산물이다 보니 맛있습니다. 여기서는 단가가 거의 2배, 요즘은 1.5배 정도 됐더라고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어떤 거 사 드실래요? 솔직히 수입사, 예. 수입트로. 이거 그냥 그렇게 될 수가 그러다 이건 쳐져요. 이걸 현실화를 과연 어떻게 시킬까도 앞으로 숙제고요.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그러면서 옛날 우리 신투구리 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자. 근데 내가 주머니 동pon해갖고 만 원을 내면 3개 살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밖에 못 산다. 야구했습니다. 어떤 게 더 싫은가. 그런 같은 사람들 앞으로 농산물의 변화, 무슨 어떤 농업의 변화가 많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농업은 되고 이제는 오늘 한 순간 어떤 이제 농업이 나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농업이 이제 또 대두가 될까요? 지금은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4차 산업을 접목시킨 겁니다. 혹시 젊으신 분들 농사에 관련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그럼 계획은? 계획은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요? 스마트 커머스 하던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오늘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도 이제 많으실 거고 또 교육을 계속 들으실 거고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배우면 끝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2의 아니면 내 분야 중에서 농업이란 분야를 선택했다. 이제는 농업이 아까 말씀드린 생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농림부 그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농림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천한 융복합이면 1, 2, 3차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 1, 2, 3차 하다가 죄송합니다만 죽습니다. 맞아요. 죽습니다. 타산이 안 맞아요. 저도 어떤 때는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내가 1, 2, 3차를 다 했을까? 왜 이거 하면 투자를, 저거 보시면 여기 컴퓨터도 있고 저기 있지만 저거 하나에 지금 2억짜리, 저거 지금 보면 저거 하나가 저기 안에 프로그램까지가 2억짜리입니다. 저기 어른 다 농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끔 거기서 농업을 VR로 체험할 수 있게끔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면 하나 만들 때마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저도 그 정도 못해서 물론 이제 제가 경기도에 지원받고 이제 처음으로 지원을 맡고 했습니다만은 저기에 여러 가지 농업 체험을 여러분 끼고 움직이면서 농장 행사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한장 우리 바로 옆에 농장 체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또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스마트팜 도대체 스마트팜이 뭐냐 저는 오늘 현재까지 약간 부질없는 거 아니라고 이거 너무 부질없이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돈만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갑니다. 왜? 그나마 스마트팜이란 원래 개념은 여러분 GMO가 뭘까요? 유전자 변형. 예. 네, 유전자 변형 맞아요. 유전자 변형이 여러분 느끼기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편하게 대답하세요. 여기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GMO가 말 그대로 유전자 조작입니다. 왜 유전자 조작 대한민국 기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없어요.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왜? 물론 기술은 갖고 있겠죠.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아직까지 농업에 투자를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몬사판이고 그런 데가 세계적인 기업이죠. 상장도 안 한 상태에서 걔네들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왜? 농산물 갖고 장난치고 장난이라기보다도 무교화를 시켰기 때문에 걔네들이 유전자 조작을 하는데 유전자 조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아니고요. 물론 뜻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발표상에 의하면 앞으로 지구변화 온난화 때문에 분명히 변합니다. 햇빛이 오늘 떠야 되는 시기에 햇빛이 떠 있는가?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가 과연 계속 올 것인가? 날씨 변화에 의해서 농산물은 좌지우지가 되고 생산량이 저하가 되다 보니 여기에 버틸 수 있는 앞으로 전 세계가 온난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걔네들이 연구한 게 유전자를 조작. 조작이라기보다 유전자를 변형을 시킨 거죠. 왜? 토마토도
광합 여러 가지 병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병이 한번 걸리면 폐쇄시키던 아니면 수확량이 줄어들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3대 곡물, 5대 곡물이 있습니다. 또 곡물이 있고 작물이 있습니다. 세계 5대 곡물, 세계 5대 작물 아니면 국가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5대 작물이 있고 5대 곡물이 있습니다. 자, 5대 곡물이 뭔지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옛날에는 이 안에 곡물이든 작물이든 이 안에만 선택을 해서 자기가 균형을 해서 모를 때 들어갔습니다. 왜?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세계에서 관리합니다. 5대 곡물 쌀, 밀, 쌀, 보리, 밀. 감자, 소, 옥수수, 그다음 뭐죠? 토나무? 수수. 그게 곡물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관리하고 세계에서도 관리합니다.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 날씨가 변할 때 곡물이 떨어지면 너무 폭등을 하니 병에 강하고 하나 키우면 보통 그 감자 하나가 만약 한 300g 나오는 거면 한 1kg, 한 500g, 800g 나오게끔 만들죠. 그게 원래 유전자 변형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저 넓은 남미, 북미 쪽으로 대량으로 지으면서 그게 우리나라도 수입을 해서 과연 그게 좋은 거 나쁜 거는 여기 자리에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뜻은. 네,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세계화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표시하라. 표시하라는 건 맞죠. 표시해야죠. 그거는. 소비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줘야죠. 유전자 변형한 곡물로 만든 기름이냐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냐 그건 차별해서 줘야죠. 그 소비자의 판단을 맞게끔 해야죠. 그걸 소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기업들이. 그래서 대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왜? 하나 팔아 10원만 남아야 되는데 하나 팔아 150 남으니. 그래서 그런 표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저희 식품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 느낌이고요. 5대 작물은 뭘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5대 작물의 웬만한 균형하면 다 5대 작물에 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세대가 되려다 우리가 들려지는데, 우리 겨울에 뭐 하죠? 1년 먹을 찬으로? 김장하죠? 김장에 들어가는 5가지. 그렇죠. 그게 5대 작물입니다. 배추, 무, 그 다음에 뭐 마늘, 양파, 고추.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요. 왜?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지역마다 약간 그 국가마다 5대 작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식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요 5가지를 관리하고, 많이 났을 땐 구입해서 폐쇄시키고, 많을 땐 또 와서 이제 저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5대 작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5대 작물, 5대 곡물을 위주로 왜? 관리해 주니까. 그래도 기본이. 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돈 되는 거. 1위가 딸기.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과, 배,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 애들은 대학생들 가보면 자, 과일 한번 떠오르면 뭐, 망고, 체리, 바나나는 옛날 얘기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사과배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20대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던 우리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2020년에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인산물은 농산물이 아닙니다. 산에서 나는 농산물, 그것이 농산물일까요? 임산물입니다. 그리고 바다나 물에서 나오는 수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밭이라든가 전에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난 그걸 이제 농산물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우리나라가 2020,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가 안 됩니다. 예상치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이 약 한 50조가 채 안 됩니다. 49조? 2021년이 47조가 됐다고 하니, 전체 농산물. 축산물은 농산물일까 아닐까요? 네. 농산물의 부업에 속하죠. 농산물입니다. 네. 축산물은 농산물입니다. 거기 뭐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뭐 오리를 키우든 거기서 나는 뭐 계란이든 뭐 전부 축산물입니다. 그리고 쌀, 벼, 뭐 그거 다 농산물이고요. 그다음 우리 과채류, 과일, 채소, 투경작물 전부 다 그런 것은 농산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게 총 2022년에 48조였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금액만 그냥 따졌을 때, 통계청에서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원에서 따졌을 때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쌀이 한 40, 50% 정도 차지했었어요. 항상.
근데 이제는 쌀이 한 20%대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는 딸기가 1조 5천억. 이 과체류는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했죠. 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토마토. 제가 2009년, 10년 할 때만 해도 토마토 우리나라 생산액이 한 5천억, 4,500억에서 5천억이 채 안 됐어요. 지금은 1조가 넘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커졌고 우리나라도 식문화가 그 사이에 우리 토마토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 토마토 그냥 먹은 사람은 거의 갈아 먹거나 아니면 뭐 주스를 해 먹거나 소금에 찌르 먹거나 설탕에 뿌려 먹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도 많아지면서 이게 과일화가 되면서 그냥 식용으로하고 됐고요. 그런 게 점점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이 30대, 40대가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할 때는 분명히 제가 느끼는 귀농과 귀촌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죠.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럼 귀농을 하시는 그 애들한테 선택을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 다음 품목이 어디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정부에서 돈 지원받는다고 쉽게 덤벼들다가 대한민국 농사가 잘 지은다면 모르겠지만 농사 잘 지은다도 그게 유통이 잘못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요즘 스마트팜이 대두가 됩니다. 많이 대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유전자 조작은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역시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요 너머에 그래도 밭작물들이 쭉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이죠? 밭?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전입니다. 논이죠. 좀 있으면 이제 저기다 이제 다 배워다 심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다른 것이 있는데 지금이야 오늘이야 날씨가 좋고 하지만 우리 요번 며칠 사이에도 날씨 변화가 되게 많았죠. 네. 따뜻하다가 덥다가 갑자기 또 춥고 이게 농산물한테 피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추우면 옷 입으면 되고 더우면 벗으면 돼요. 근데 농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관리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산물을 하우스 내 가온 시설로 할 것인가 그냥 밭작물로 할 것인가를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 지역에 맞게. 근데 워낙 날씨 변화가 기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하우스를 잘 지었다 그래도 날씨에 좌우가 되다 보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다 보니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좀 낫습니다. 저 느끼기에는. 여러분 이제 현재 우리가 컨테이너에 심어놓은 농산물을 아마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에서만 문 열고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한겨울 한여름에도 다 농사가 됩니다. 그 대신 컨테이너 하나 비용을 한번 공금이 들어와서 이거 하나가 도대체 비용 얼마 들었을까? 우리가 하우스 아까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지은 농산물이라고 해갖고 시장에 나가면 돈 더 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현 시대 천천입니다. 그러면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좋았어요. 밭에서도 하우스에서도 잘 나고 또 우리 그 컨테이너 팜에서도 잘 날 겁니다. 그럼 여기가 1,000원인데 이거 내가 1,000원이면 2,000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받습니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대신에 날씨가 나빠고 저기 거의 우리가 생산하지 못한다. 그럴 땐 2,000원도 시장이 없으니까 2,000원도 받을 수 있고 3,000원도 받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건 설령 그것이 아니고 스마트팜이 아니라도 자기가 겨울 준비를 정말 잘한 하우스 지어갖고 그때 출하하면 돈은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저게 컨테이너가 한 대당 1억입니다. 3억 들여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세가 좋지만 5월부터 시세가 이제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아까 이런 한마디로 수직 농장, 식물 공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안에서 농산물을 짓는 겁니다. 비록 과칙 그 옛날 무슨 영화인가? 달 어디 화성에서 우리 그 영화 여기 감자 싹트에서 했다는 말 그거 마찬가지 그 놀라고 이거 제목으로 읽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원활하게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 스마트팜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근데 역시 기온 변화가 너무 심하고 온도 차이가 점점 0.1도씩 오를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특산물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어느 순간
우리 2세대, 3세대들이 그거 할 때는 과연 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들이 연구 10년 전, 15년 전에 연구한 게 스마트팜, 식물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에 햇빛 없어도 물로만 갖고 과연 농산물을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지금은 유러피안, 여러분 저 마트에 가면 유러피안 채소라고 많이 보일 겁니다. 그게 실내용 공장으로 종자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그게 돈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한여름엔 또 여기 더워서 안 됩니다. 그럼 상추 한 박스가 어떨 때는 뭐 3만원, 5만원, 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은 저기를 사면 또 부르는 게 가격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단순간 1년 연중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게 내가 농업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내 효자가 되느냐를 그것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스마트팜을 그렇게 접목을 시켰고 아까 저기도 우리 4차 산업은 그렇게 접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원초적으로 힐링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고 뭔가의 마음을 느꼈을 때 연로를 느끼고 싶을 때 농업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갔을 때 느낌이 뭐냐 어머니 품 안에 온 것 같다 고향을 방문한 느낌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시골이고 농업이고 하는데 요즘 점점 시골도 점점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1차 산업, 2차 산업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을 나름대로 강력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VR 시스템으로서 여기에 느끼게끔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상으로 토마토를 종자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 마트까지 마트에서 사서 내가 따서 먹는 것까지 저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그 순간순간에서 게임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좀 즐거움을 농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어린이들한테 말을 할 때 농산물이 뭐야? 그러고 마트 가면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마트 가면 쉽게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마트 안 가도 되잖아요. 전화폰으로 클릭 몇 분만 하면 내 집 앞에 오잖아요. 그것도 오늘 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얼마만큼 적응을 해야 되느냐 누가 과연 그렇게 적응하면서 나도 거기에 편성을 해서 그 어떠한 그 대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느냐 그걸 저희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현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것도 제가 다 회계에서 봐가면서 본 걸 그대로 그냥 딱 한 겁니다. 요번에 또 많이 또 되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19년에 모든 동물들이 조금씩 다 있어 저기 있었는데 20년, 21년에 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 처분들 하고 지금은 닭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장을 딱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 오늘 이렇게 뭔가를 시간이 충분히 2시간짜리 코스에서 아니면 3시간에서 그 체험을 한다. 그럼 현장 한 20분, 30분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 체험이 바로 옆에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실내 체험을 여러분 알다시피 못하죠. 그냥 실외 체험만 제가 한 5월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온다면 실내 체험으로 이제 돌아갈 거고 여러 가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뭐 토마토 뭐 잼만 토마토 잼 가는 거 이제 식상하니까 토마토 청 만들기 뭐 샐러드 만들기 여러 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한 5분만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네. 아까 전에 스마트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보통 밭 같은 거에서 지력으로 이용을 해서 키우는 작물들하고 실제 스마트팜에서 생산을 하는 작물들하고 영양소의 차이들은 별로 없나요?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있겠죠. 대신에 식물 공장에서 키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채소는 가능합니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서 식물 공장을 만든 게 잠깐만요. 이게 안 나왔네. 여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채소류, 과채류는 식물 공장에서 현재 다 실패봤습니다. 미국, 일본 다 실패봤어요. 근데 딸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 식물 공장에서 딴 딸기를 과연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상품성이 없다는 거죠. 내가 키운다면 내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런 용기 팩에 넣어서 판매를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마트가 토마토 다른 때 이렇게 다 보죠. 보죠. 안 보면 뭐 잘못됩니다. 안 좋은 거 있으면 빼서 다른 것도 좋은 걸로 가져가죠. 이게 전 세계 소비자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혹시 지금 여러분 유기농 하시는 분, 무농약 하시는 분, 왜 우리나라 유기농 무농약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소비자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면 어떤 손님은 농가가 저가 지켜보면요 바꿔 가요. 이렇게 뽑아서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 여러분도 돌아서면 소비자잖아요. 저도 돌아서면 소비자입니다. 딸기 뭐 다 까봅니다. 그리고 괜찮은 걸로. 그러면 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농가예요. 어떻게 키울래요? 일단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안 칠 수 있겠습니까? 약 쳐야 돼요. 제가 로컬 푸드를 합니다만 전 로컬 푸드를 솔직히 보고 굉장히 제가 옛날 2005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을 때 저는 한 8일 정도의 일정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달 가까이 시카고를 제가 좀 돌았어요. 미국 농업을 보려고. 그때 감명이 전 지금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로컬 푸드를 가봤는데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 로컬 푸드를 합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고양시 그렇게 뛰쳐가서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로컬 푸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현장을 보니까 그 지역 농가들이 일주일에 매일 아침마다 열어요. 비 오면 쉬고, 날씨 나쁘면 쉬고, 날씨만 좋으면 농가들이 나와요. 그 대신 그 지역은 관할 시청이나 거기서 부지를 딱 할애해줘요. 그럼 자기가 농산물 딴 거,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키운 거, 약을 안 치고, 영양제는 줄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써? 이게 못난이도 있을 거고,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봉투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치즈도 마찬가지 자기네가 만든 거 농가에서 만든 거 갖고 오고. 그게 유목학입니다. 그러면서 농가에 팔리면 그 옆에 또 포장마차 같은 게 있어요. 트럭이 있어요. 그걸 사오고 거기서 직접 줍니다. 이게 로컬 푸드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2007년도에 경기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로컬 푸드가 어떻습니까? 농협이라는 존재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쟁력이 있어서 제가 떨어지죠, 저 역시. 그래서 아내가 솔직히 로컬 푸드를 이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농협이 워낙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만 해보세요. 저만의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체험용 로컬 푸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5월부터 체험이 마음껏 되면 체험을 아까 말 그대로 농장에서 직접 따고 수확하고 모자라면 여기 매장에서 사서 여기서 사오면 여기서 직접 요리해서 먹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면 또 그 로컬에서 또 구입해서 가고 저는 그걸 목표로 로컬 푸드를 사실 좀 했던 겁니다. 근데 농업이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제재가 많다 보니까 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음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당한 비용을 하신다 그러면 재미있게 체험과 거기서 영감을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단순하게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농업의 제2의 종사를 하시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기 오실 분들은 그래도 자주 연락을 주십니다. 저도 연락을 또 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 스마트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종자들이나 동물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 넓히지는 못해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자도 국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다 수입선을 써야 돼요. 왜? 거기서 먼저 시작한 거다 보니 거기에 최적화된 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수입을 해야만이 그래도. 자, 다른 분은 또. 아까 영화에서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중에 그 화성에서 마션 매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왜 제가 그걸 듣고 그 안에 그 사람이 직업이 뭘까요?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빙고. 그분이 과학자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저거 보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간다도 조건이 안 맞는데 여기에 안 맞는 걸 심으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 과학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 식물 공장입니다. 그 조건을 만들려면 돈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 건물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 건물에
자기가 농사를 짓고 해서 물 배수 만들어야지 뭐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햇빛 대신에 LED 등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영양은 자기가 없는 머드에서 퇴치한 거 갖고 물 주고 그러다 보니 그게 시발점이고 그게 맞습니다. 과학자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맞게끔 여기가 만약 내가 식물공장을 지은다. 저는 아마 3년에서 5년인데 이 전체를 식물공장을 저는 하고 싶어요. 돈이 돼. 이렇게 지으려다가 깎고 나갔어요. 이게 무슨 뭐 허가가 안 나요. 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 공장이냐. 물론 이게 지금 식물공장으로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농민들은 이제 눈이 높아졌어요. 솔직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 맞춰주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게 과연 생산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홍콩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25,000원이에요. 그냥 8층, 7층으로 돼 있는데 잘해놨어요. 또 오면 자기가 쌈치로 사실 우리가 거기 가봐야 보기만 해 쌈치로 따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거기 놀러 갔는데 그래서 한 봉씩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재밌게 느껴서 와요. 그게 뭐죠? 그게 3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을 반영해갖고 서비스도 되고 체험도 되고 다 이루었다는 거죠. 농업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농산물이지만 단순하게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해서 소비자를 이끌어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서비스도 맞춰주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게 농업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아까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돼갖고 제가 잠시 이렇게 소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더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자 이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또 나름 질문을 한번 더 받을까요? 체험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에 그 모델이 될 만한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하고 또 외국에 다녀보신 경험을 봤을 때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 좋을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대신 저는 만약 그렇게 만약 하고자 하면 본인의 마인드가 일단 있어야 돼요. 일본 가면 또 일본만큼 또 잘 돼 있고 유럽 가면 유럽대로 잘 돼 있고 미국 가면 미국대로 잘 돼 있거든요. 그게 그 지역 어떤 문화, 식문화, 특히 먹는 문화 그런 문화 결합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보셔도 이따가 한번 가시면 쭉 우리 그 직원이 안 되겠어 쭉 보시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우리나라 농업 형태는 아니고 그냥 유럽 형태 따지 않았나 해서 저는 스위스 같다 저는 따라했습니다. 미국은 머릿속에 모감을 했고요. 따라가는 건 유럽 형식으로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뒤에 약간 골동품 같은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현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150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거 현재 가서 100년 전에 50년 전에 전화기 뭐 이거 다 썼던 겁니다. 유럽 가면 유럽 가서 왜? 그게 너무 보기가 좋다 보니까 같이 연결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거 뭐 50만원, 30만원도 주고 사오고요. 근데 그게 또 없어지기도 했지만 저렇게 지금 진전들 하고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거를 흉내내고 싶었던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오시로 소비자한테 맞지는 않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 판단에 맡기셔야 되는데 저는 하여간 미국의 그것을 머릿속에 굉장히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 국내에 없습니다. 그나마 매일무협이라는 데서 고창에 만들어놨는데 아이고 좀 아쉽습니다. 돈을 엄청 쏟아버렸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왜냐면 우리나라가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자 1년에 거기를 오늘 처음 가니까 그것이 굉장히 오늘 오직 자이트 오니까 좋았어요. 근데 진짜 좋아갖고 다음에 또 와봐야 돼. 다음에 또 와봤는데 오늘 저가 했으니까 똑같아. 돌아보니까 똑같아. 두 번 다시 다음에 또 올 것 같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체험 문화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면 똑같아. 돈 들어가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철에 맞게끔 그다음에 오시는 손님층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그래서 저가 그건 솔직히 지도합니다만은 와 라는 데는 너가 못 느꼈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해외 가면 뭐 유럽이나 가면 그게 와 시설 잘해놨다가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아 하고 그런 게 감탄사가 나와요. 그래서 꼭 그 시기만 되면은 한마디로 도시 있는 사람들이 꼭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거기가 지방에서 그 정부에서 제일 그거든. 옛날 우리 영화나 보면 유럽에 농장 가면 큰 나무로 만든 창고 같은 것들 많죠. 뭐 한두 개씩 굉장히 큰 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농장에 뭐 보관하고 했던 거가. 거기를 돈을 주고 개설을 해줬어요. 뭘로 개설을 해줬을까요? 숙박시설로 해줬어요. 그래서 최소한 열심히 팀들이 와서 복합농농을 짓다 보니 거기서 토마토도 따고 그 다음에 포도도 따고 축산물 지는 것도 다 해갖고 거기서 직접 치즈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뭐도 만들면서 거기서 2박 3일을 즐겁게 지나가면서 가니까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게 그분들은 꾸준하게 그걸 또 구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자급자족이 되고 충분히 거기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항상 밀려있대요. 그러면서도 잘 유지되면 정부에서 또 농업 보조를 또 받고 그런 게 저는 잘 돼 있어갖고 아 이렇게 된다면 누가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옆에 사람 잘 되면 배 아프지 않을까요? 지금 아무도 배 아픈 마음만 없으면 서로가 잘 엮여지면 그런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이트 주소 좀 알 수 있나요? 어디? 말씀하셨던 게 그 숙박시설 복합 그럼 스위스 저 인국함 한번 쳐보세요. 스위스 인국함 치면은 아마 몇 군데가 나올 거예요. 전에 나왔으니까. 아, 우리나라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인국하는 데 많아요. 타주 좋은 데 많잖아요. 네. 근데 저기저기로 와라고 하는 데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렇고 단순한 것밖에 없이 이걸 좀 여러 가지 소비자가 느낄 만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그것이 거기를 뭐 안 좋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거 하나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잠시만요.